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21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39명이 확인되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17년 7월에 취임을 하셔서 이제 네. 두 달 정도면은 만 2년 질병관리본부장 자리에 오르셨죠. 근데 네. 이게 최초의 여성 질병관리본부장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 네. 주목도 또 관심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지난 2년에 가까운 시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2년 동안 제일 관심 있게 했던 거는 메르스 이후에 네. 방역 체계를 좀 더 안정화시키고 또 발전시키는 그런 일이 제일 많았고요. 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에 메르스가 또 한 번 유입이 돼서 네네. 그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전 직원들이 같이 일했던 거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현장 중심 실무형 리더다 네. 이런 평도 지금 그래서 받고 계십니다. 네. 뭐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 우리가 늘 하잖아요. 어떻게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또 알기 위해서 노력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질병관리본부 근무한 지가 한 네. 20년 정도 됩니다. 네, 주로 감염병에 대한 감시, 역학조사, 대응 업무도 했었고 네. 또 만성질환에 대한 조사 같은 그런 현장 업무를 이제 연구관부터 시작해서 과장, 센터장 같은 역할을 했고요. 네. 또 2003년도에 사스 유행했을 네, 때, 네. 그리고 2009년도에 신종플루 유행했을 네. 때, 그리고 또 2015년 메르스 같은 그런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네. 실무 책임을 했던 그런 현장 경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네, 네. 그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네.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던 그런 감염병 질병들인데 그때마다 국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좀 과도하게 불안해하실 수 있죠. 과도하게 커졌었고 예. 또 그런 것들을 좀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내가 침착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때 네. 어떠셨어요? 이제 그런 감염병 위기 상황 때는 네. 정확한 정보를 아주 신속하고 또 투명하고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데 네, 네. 그게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보를 드려야 되거든요. 네.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게 만드는 것도 잘못이고 네. 또 그걸 너무 또 과소평가해서 예방수칙을 안 지키게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여서 그렇죠. 정확한 위험 평가와 또 위험에 따른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네. 위험 단계에 따라서 그런 예방 수칙들을 만들고 잘 소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후에 국가 방역 체계 개편이 추진이 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떤 부분들이 본부장님 바뀌었습니까?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이제 해외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강화가 네,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긴급 상황실을 중심으로 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을 했고 네. 또 역학조사관을 중앙과 시도 역학조사관을 확충을 해서 예. 현장에 이제 역학조사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를 했고 네. 또 음압격리병상이나 아니면은 비축물자, 항바이러스제 같은 그런 감염병 대응에 대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의료기관하고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예. 또 그때 좀 걱정되고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의료기관에 네. 종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염됐었고 네, 네. 또 상당히 국민들이 그걸 걱정스러운 눈으로 네. 바라보셨거든요. 네. 당사자들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인간이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때 이후로 그 의료인 상대로 한 어떤 보건에 대한 또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네. 대책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이 의료기관이 어찌 보면 가장 감염이 위험한 그렇죠. 장소입니다. 병균이 제일 왜 많을 수 그러냐면 있으니까요. 환자들이 그렇죠. 다 거기로 오기 때문에 네. 거기서 환자를 발견하고 치료도 하지만 예. 그 환자로부터 의료 종사자들도 감염이 되고 네. 또 입원했던 환자나 문병 왔던 사람들, 간병인들이 같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네.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대 목동병원 사례거나 네, 네. 이런 경우를 보시면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관리가 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한테도 안전의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염 관리하는 전담 감염 관리실을 만들어서 네. 자체적인 교육도 하고 또 뭐 예방접종도 하고 하는 그런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 관리를 강화하고 네. 그거에 필요한
뭐 수가나 이런 것들을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건의료연구개발에도 계속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분야인데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런 것들? 저희 질병관리본부에는 네. 국립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는 주로 보건의료 분야의 연구를 하는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국립보건연구원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주로 그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는 분야는 감염병 분야, 네. 그다음에 만성병 분야, 그다음에 이제 정밀의료나 재생의료 같은 그런 첨단의 그런 의료 분야를 하고 있고요. 감염병 같은 경우는 뭐 결핵이라거나 간염이라거나 이런 질병 부담이 큰 감염병을 조기 진단하는 진단법, 그다음에 치료제에 대한 개발, 그리고 또 백신 개발 네. 같은 그런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파트가 있고요. 백신이 없는 거, 이게 사실 제일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공공 백신 개발 지원센터를 2020년까지 건립해서 3세대 두창 백신, 지카 바이러스 백신, 차세대 결핵 백신 등을 개발하고 백신 인프라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백신 개발지원센터를 네. 구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시장성은 없지만 네. 꼭 국민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백신이 있습니다. 그걸 네. 저희가 공공백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 회사가 개발을 안 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 그게 이제 예시를 드신 것처럼 뭐 차세대 결핵 백신이라거나 두창, 뭐 탄저, 뭐 이런 백신들을 현재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하는데 상품화까지는 어렵지만 저희가 백신에 대한 개발을 직접 수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에서 주로 백신을 개발하는데 저희가 백신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백신 주권이라는 얘기도 하시는데 수입을 해오다 보면은 물건을 확보 못할 수도 있고 그럼 아이들이 백신을 못 맞으면 또 안보의 문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백신 자급화를 위해서 민간 제약사들이 백신을 개발하는 걸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분리되는 병원체를 이렇게 뱅킹해서 병원체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모아뒀다가 네, 샘플로 네. 이걸로 우리나라 약을 사람들한테 만들어라. 분리된 바이러스 그렇죠? 세균을 네, 모아놨다가 분양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회사들이 개발한 후보 물질들이 진짜 이게 유효성이 있는지를 이제 동물을 가지고 검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효성을 검증해주고 평가해주는 그런 지원 역할을 해서 민간에서의 백신 자급화 하는 거를 도움하는 그런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고 또 R&D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백신 개발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